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늘 실전 경매 사례는 군산의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음, 면적이 120평방 정도, 그러니까 중대형에 속하죠. 가격은 3억 8백. 수도권의 아파트에 비하면 많이 저렴합니다. 한 번 유찰돼서 2억 1,500이고요. 입찰일은 19년 12월 9일.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5층 아파트, 전체 17층이고요. 2008년에 지었으니까 아직 신축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앞으로 어떨 걸로 보느냐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지는 않고 아래쪽에 나타나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가 이 물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선 군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군산이라는 지역이 중소도시입니다. 인구 30만 정도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KB 통계에서 보이는 최근의 가격 동향은 대체적으로 보합인데 약보합이죠. 상승은 아니고 조금씩 그래도 하락하는 이런 내용을 보이는데, 실제 이 군산은 아주 오래 전부터 거의 한 7년 전부터 가격이 줄곧 하락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 그죠? 13년에도 하락한, 12년에는 그때는 상승을 했었네요. 그 이후 줄기차게 하락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최근까지 이 최고점에서 보자면 거의 한 40% 정도는 하락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폭락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M이나 현대중공 같은 이 대기업이 문을 닫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도시에 이 큰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니까 실업이 많이 생기고 결국 집값이 폭락하는. 그러면서도 공급은 또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40%까지 떨어졌다면 사실은 뭐 더 이상 떨어지기가 어려운 정도까지 거의 바닥까지 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급에 있어서는 공급을 잠깐 볼까요? 공급 전북 군산 공급은 요게 올해입니다. 2019년 작년엔 공급이 많았고요. 인구가 27만. 요 정도 1300호 정도가 적정한 공급량인데 공급이 많았고, 올해는 공급이 거의 없는 쪽입니다. 그럼에도 이전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보합을 보였는데 내년에 또 공급이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금방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더 떨어지기도 어려운 이런 보합 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내후년에는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호재라면 군산 아래쪽이 이제 새만금이죠. 새만금에 대한 호재들이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을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일부 지금 지역처럼 뭐 폭등하거나 그런 쪽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특히 이 군산이 이제 어쨌든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아파트 수송 아이파크는 그나마 가격이 선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신축에 속하고요. 요 학교가 요 세 단지의
주민들이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군산의 어머니들이 좀 선호하는 학교라고 하네요. 그리고 단지 자체도 요 세 개의 단지가 전부 신축에 속하는.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지는 가격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의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 다른 음,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지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군산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이 지역의 가격들이 먼저 오르지 않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현재 어쨌든 여기에 낙찰가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이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85%선. 다른 지역은 뭐 90%가 넘어가죠. 좋은 아파트인 경우. 그래서 저는 이걸 일시적으로 갖고 가거나 길게까지는 아니어도 가져갈 경우 전세가는 높은 편이어서 자금 부담이 적다는 것과 조금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만 있다면 법인 같은 경우 단타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아주 추천하고 싶은 그런 단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군산의 전반적인 시장이나 이 단지의 장점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아파트의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정시, 임차인 정시에 대한 겁니다. 이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소유자와 모녀간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모녀간의 임대차가 성립할까? 이론상 성립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인정받기는 정상적인 임대차인 경우가 좀 드물죠. 그래서 이 경매에 있어서 이걸 임대차를 주장할 경우에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임대차가 있었다. 정상적인 임대차라 그러면 보증금을 보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그리고 확정도 제대로 받은, 아시겠죠?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보증금을 보내고 확정을 받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이런 정도의 사실들이 입증이 돼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16년에 전입하고 그래서 대학력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19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을 무지 늦게 받았죠. 이게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고요. 과연 1억이라는 돈을 딸이 엄마에게 보냈을까? 이것도 이제 의문시 되죠. 이거를 뭐 현금으로 줬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1억이라는 돈이 은행에서 송금된,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역시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거를 어느 정도 갖춰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전북은행이 이 대출 나갈 때 임대차 관계가 없다라는 확인서에 날인을 했다. 물론 딸이 날인을 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날인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임대차를 인정받기는 무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등기부를 봤을 때 엄마와 딸이 같이 살았거든요. 가정 공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정 공동생활을 했다면, 그러니까 주인과 세입자가 가정 공동생활한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임대차로 인정받기가 또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확실하다면 이거는 대항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래서 저는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했을 때 인도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그 판단하는 것과 실제는 또 달라질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사건에 있어서 소송을 해봤고요. 실제 이제 이거를 인정 못 받는 그런 결론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 따님이 임대차를 어느 정도 입증하거나 강하게 주장했을 때 이 법원에 따라서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이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소송으로 가야 되죠.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되는, 자, 그런 기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이긴다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계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물건의 잔금 대출이 어렵다는 거죠. 잔금 대출은 뭐 은행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은행에서는 이런 경우에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임차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거나 아니면 대출을 못 해주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신 다음에 이 물건에 입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경쟁자가 좀 줄어들어서 좀 다소 저렴하게 낙찰될 가능성을 보는데, 또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는 초보자들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정상적인 금액에 입찰할 수도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는 물건이 안정적이고 선호하는 단지다. 가격은 더 이상 안 떨어질 걸로 본다. 오히려 상승의 여지가 더 있다. 전세 잘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투자할 만한 물건인데, 요 임차인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그게 투자자의 이 발목을 잡거나 조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저는 시세는 3억, 아까 제가 한 2천 정도 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가르치는 이 학원에서 이쪽 아파트를 낙찰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통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대략 한 85% 정도. 수도권이 거의 90% 넘어가는 데 비해서 여기는 좀 저렴하게 낙찰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3억 2천에 85%. 대략 뭐 2억 7천, 2억 8천 이런 정도의 금액을 보여주네요. 2억 7천. 그리고 이게 약간 중형을 넘어가는 중대형.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대항력과 관계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 이런 걸 고려하면 이 이하로 입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경쟁자가 없다면 최저가로 낙찰 받으면 좋겠지만 경쟁자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안에서 소신껏 입찰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군산의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